탄소 중립은 국가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이 직결되는 문제로 정부는 글로벌 탈탄소 전환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탄소 중립은 우리나라가 피해갈 수 없는 길입니다. 반드시 해가야 되는 거고요. 전 세계가 해야 되고 이건 인류 생존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 반드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고요. 탄소 관리는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이자 국가 경쟁력 향상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전 세계 GDP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130여 개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기후 이상 현상을 넘어 기후 위기의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탄소를 배출했고 기후 재난은 이제 현실로 다가왔는데요. 인류가 그동안 배출한 온실가스가 누적된 게 있어가지고 지금대로 배출을 한다면 우리가 한 12년 정도 안에 1.5도에 도달하고 이대로 계속 한 30년 정도 간다면 2도씨 목표도 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회의를 거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웠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기본 방향과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요,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하고 흡수량이 동일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이제 순 증가가 일어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탄소 중립은 이제 2018년에 IPCC 1.5 특별보고서가 우리나라 송도에서 승인된 이후에 OECD 국가 중에서는 37개 국가에서 폴란드만 제외하고 다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각종 재난이 이어지고 있고 이제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는데요.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새로운 경제 질서가 필요해졌습니다. 일단 탄소 중립은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꼭 가야만 하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기상이변, 기후 위기라는 부분을 많이 사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올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관측 이래 최고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8월 달에는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있었고요. 또 흰남노 태풍 때문에 많은 피해를 겪었을 텐데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국토의 3분의 1이 홍수로 잠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기상이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어나가야 됩니다. 정부는 2050 탄소 중립의 핵심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정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분석해 편성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를 시행했고 같은 해 9월엔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 영향평가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는 국가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서 결산 시 적정 집행되었는지를 평가 완료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제출된
2023년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서를 기준으로 볼 때 13개 부처의 288개 세부 사업 시행으로 2030년까지 약 3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거나 또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또 기후 위기에 강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와 기후변화 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는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키고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 탈탄소화를 촉진해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을 기대하며 책임 있는 실천과 질서 있는 전환, 탄소 중립 녹색 성장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온실가스 중에서도 주된 물질이 바로 이산화탄소거든요. 이산화탄소에 대한 관리를 잘 해서 이불의 두께를 줄여줘야지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후위기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탄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학적 분석에 기반하여서 부문별로 감축 목표와 수단들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활발히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국가 탄소 중립 및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2023년 3월까지 마련하고 매년 이행 현황을 꼼꼼히 점검해 탄소 중립 사회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환경 기반의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책임감 있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무탄소 신에너지를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갈 방침인데요. 에너지가 국가 안보와 탄소 중립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실현 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 믹스 지원을 위한 전력망을 보완합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건물과 그다음에 교통 부분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최적의 부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 관련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관련이 있고요. 단순히 환경부만 하는 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처가 현재 다 관련이 돼 있고 모든 부처가 협력해서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을 추진해야 합니다. 탄소 중립 정책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정부의 다각적인 협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기업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역시 중요한데요.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기술 혁신에 따른 로드맵 수립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핵심 산업을 육성하는 등 새로운 미래 시장을 창출하고 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기후 대응 기금 등을 활용해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배출권 거래제 등 다양한 탄소 중립 정책을 뒷받침해 나갈 방침입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조화되는 저탄소 에너지 전환, 그리고 혁신 기술을 도입한 산업 부분에서의 탄소 감축 지원, 그리고 무공해차 중심의 수송 체계, 쓰레기가 자원으로 재활용되는 순환경제 활성화 등 전 부분에 대해서 수단들을 반영하고 이를 포함하여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마련하면 이 마련된 기본 계획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매년 이행 점검을 통해서 이행력을 담보할 예정입니다. 에너지를 쓰는 주체는 사용하는 주체는 이제 기업과 그다음에 국민, 그다음에 공공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주체 또는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들이 에너지 가격의 시그널 그리고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환경 관련된 비용의 시그널을 받아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미래 그 규제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해서 저탄소, 탈탄소 에너지 믹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전기와 수소 활용을 확대, 디지털 기술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그리고 탈탄소 미래 기술 개발 촉진과 자연 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를 통해 과학적인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을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녹색 산업이란 탄소 중립을 이루고 녹색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기 수소차, 신재생 에너지, 재활용, 재사용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산업부터 미세먼지, 온실가스, 폐수 등 환경 전반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 장치를 제공하는 모든 산업을 망라하는 개념입니다. 환경부는 녹색 산업이 단순히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신산업 발굴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 중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도 함께할 예정인데요.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적 혜택도 제공합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을 기업에 할당하고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온실가스를 줄인 기업은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고 가지고 있는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이 산업계가 온실가스 이제 가장 큰 몫을 담당하고 있고 감축을 해야 되는데요. 산업계는 아시다시피 이 규제는요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업종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서 쭉 매년 이렇게 달성해가는 이런 형태로 보고 있고요. 가장 효과적인 제도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배출권 거래제라고 하는 것이 이 기업 간의 배출권을 거래함으로써 이 제도를 이행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정부가 굳이 이렇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해준 이유는 기업마다 온실가스 1톤을 줄이는 비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1톤에 10,000원 드는 기업도 있고 어떤 기업은 1톤 줄이는데 100,000원 드는 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이 전체적으로 비용을 가장 최적화, 가장 줄이는 방법이 이런 배출권을 거래하게 함으로써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해서 지금 많은 국가들이 이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메탄과 아산화질소, 이산화탄소와 과불화탄소 등 6대 온실가스를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69개 업종, 730개의 업체가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배출권 거래제는 유럽연합과 미국,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이며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2005년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배출권 거래제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방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는 없지만 캘리포니아주라든지 이런 주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요 성별로 이제 시범 운영을 하다가 2001년부터 이제 중국 전국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를 일단 발전 업종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계획을 굉장히 잘 수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더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계획을 세울 때는 지금까지는 사실 탑다운 식으로 진행을 많이 했는데, 실제 이행을 위해서는 상향식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뿐만 아니고 지자체,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민간 부분에 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 바로
바로 탄소 배출권 거래소인데요. 탄소 배출권 거래소는 2015년도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되면서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배출 총량을 정하고 또 그 총량을 기업들에게 나눠주는 캡앤트레이드 방식으로 지금 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이 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기업들이 부족한 배출권은 저희 배출권 거래소에서 배출권을 살 수 있고요. 또 남는 배출권은 저희 배출권 거래소를 통해서 또 팔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시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정책 등의 영향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온실가스 배출권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2022년 9월 말 기준 25억 4,800만 원으로 10만 9천 톤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고 2021년의 규모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일매일 거래되는 양은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 주시장처럼 좀 균일하게 거래되기보다는 어떨 때는 많이 되고 어떨 때는 조금 거래되고 하지만 그래도 매일은 거래되고 있어서 1년으로 보다 보면 일평균 한 10만 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으로 환산되면 하루에 한 24억, 25억 정도에 되는 금액이 거래되고 있고 지금은 톤당 1톤당 쌀 때는 15,000원, 비쌀 때는 한 3만 원, 4만 원까지도 배출권이 간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거래 안정 등을 위해 2015년 배출권 거래소를 처음 개설했는데요. 배출권 거래 정보는 모두 이곳 거래소로 모이기 때문에 참여자는 믿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부정 거래 등에 대한 행위를 쉽게 감시할 수 있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이제 2015, 16, 17 1차 계획기간, 18, 19, 20 2차 계획기간, 그리고 21년부터 25년까지 3차 계획기간에 달았습니다. 계획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부에서는 많은 정책을 통해서 배출권 거래제도가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그 시장 상황에 맞게 정부가 그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야 되고요. 최근 정부에서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신규 사업장에 대해 배출권 추가 할당을 하는 등 배출권 거래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시장에 기반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잘하는 기업한테 배출량이 유리하게 할당되도록 하면 그러면 배출권 거래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지난달에 발표를 했고 내년 초부터 제도 개선된 내용이 실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의 감축 실적을 국내로 전환할 때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시설을 설치할 때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는 기준들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개인이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는데요. 할당이 제일 중요합니다. 총액을 할당한 다음에 나눠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할당량을 점차 줄이면서 꾸준히 그 정책 방향을 지켜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시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적정한 가격 형성이 되는 게 이 배출권의 성공에 가장 큰 중요한 요건인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일반 국민에게도 시장이 개방될 텐데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가진다면 이 시장이 더욱더 좋은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배출권 거래 시장의 궁극적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정부에서는 이런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해 최종적으로 탄소 중립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기업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공정을 개선하거나 최신 기술이 적용된 고효율 설비를 도입하여야 하는데 이는 기업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환경부와 공단에서는 탄소 중립 설비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이 부담하는 감축 설비 교체 비용의 일부를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소 중립 설비 지원 사업의 대표적인 지원 부분으로는 폐열 에너지 회수 설비와 태양광 발전 설비가 있습니다. 버려지는 에너지를 회수해 재사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연료 사용을 절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건데요. 탄소 중립 설비 지원 대상은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기업입니다. 올해까지는 중소 중견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일부 대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비의 50에서 70%까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본 사업에 대한 기업의 관심은 매우 높은 상황이며 22년 보조금 지원 규모를 21년 147억 대비 757억 원 증가한 904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탄소 중립 설비 지원 사업을 통해 150여 개 업체가 보조금 지원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연간 약 42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탄소 중립 설비 지원 사업을 통해 약 1,300억 원의 보조금을 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공단에서는 탄소 중립 설비 지원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이처럼 인류의 삶과 더불어 산업의 생산 방식까지 바꿔놓고 있는데요. 공감과 협력을 통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하는 탄소 중립 문화도 조성합니다. 산업, 가정건물, 수송, 3대 부문 에너지 수요를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탄소 중립 전략을 수립하는 등 소통을 위한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도의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마련된 탄소 중립 지원센터. 이곳은 관련법에 따른 정책을 제안하거나 지역에 맞는 대형 사업을 개발하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교육 홍보를 전담하는 기구인데요. 탄소 중립 지원센터는 우리가 세워야 되는 계획들, 기본 계획이나 적응 계획에 대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이행 평가도 하고 주민들에게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홍보 계획도 수립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책들이 탑다운 방식으로 정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이행을 했지만 지금은 지방정부가 자기 지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게 계속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탄소 중립 지원센터는 지자체의 탄소 중립 및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지원하고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여건을 분석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2022년 17개 광역시도를 시작으로 2023년부터는 시, 군, 구까지 탄소 중립 지원센터 개소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슈는 국가뿐만이 아니라 주민, 국민 모두가 참여해서 이루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사회에서도 탄소 중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지자체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산업계만 온실가스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는 곳은 지자체,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제대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여건을 분석하고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과 또 적응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또 지역 차원에서의 특색이 있는 그런 온실가스 감축 정책도 개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원 센터가 필요합니다. 이 센터를 통해서 지자체가 앞으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대국민 탄소 중립 정책. 그 연결고리로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탄소 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경제적 혜택인 포인트로 보상을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다회용기나 친환경 제품 구매 등 다양한 탄소 중립 생활 실천을 통해 포인트를 쌓고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돌려받는 시스템입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제는 탄소 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서 개인의 일상 속에 탄소 중립 실천할 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이나 산업계만의 참여로는 온실가스 감축이 부족합니다.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야만 탄소 중립으로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 탄소 중립 포인트제를 국민들의 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했습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제는 탄소 중립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데요. 이곳 백화점에서는 탄소 중립 포인트제 항목 가운데 하나인 전자 영수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백화점에서는 정말 많은 이제 거래 건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거래를 고객께서 쇼핑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종이 영수증이 많이 발급이 됩니다. 이 종이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발급받는 즉시 이제 사용을 하고 나서 모두 다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이 종이 영수증을 저희가 줄이고 없애고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였고요. 이곳에선 정부의 종이 영수증 제로화 정책에 맞춰 2022년 1월 전면 전자 영수증 거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편리한 기능으로 소비자들 호응도도 높은 편입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제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국민 일상생활의 다양한 접점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협조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탄소 중립 포인트제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동시에 해당 기업 매장을 국민들이 더 자주 이용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인센티브가 제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 통합 플랫폼인 기후행동 1.5도는 개인의 탄소 중립 활동 실적과 포인트 적립 내역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후행동 1.5도 앱은 미래 세대인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탄소 중립 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앱입니다. 모바일 기기 사용에 익숙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탄소 중립 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앱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포함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전 국민 기후위기 정보 제공 또는 탄소 저감 생활 실천을 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후 기술이 주된 해법이 된 지금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녹색 산업 육성을 통한 녹색 경제 전환도 발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녹색 경제 활동을 정의하는 녹색 분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탄소 중립과 환경 분야에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개 환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 경제 활동의 분류입니다. 이 녹색 경제 활동에 대해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서 더 많은 자금이 녹색 프로젝트 그리고 녹색 기술로 흘러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그 와중에 그린워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녹색 분류 체계는 금융의 전 분야인 채권, 여신, PF 등 전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기술원에서는 우선 채권 분야의 그 적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총 10개의 기관과 같이 시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녹색 채권 실제 발행을 6,400억 원 실행한 바 있고요. 이를 통해서 시사점도 여러 가지 도출을 했습니다. 녹색 분류 체계 시범 사업을 통해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상세한 설명서를 발간하는 등 녹색 정책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 환경산업연구단지는 그린벤처와 미래 유망한 스타트업 등 환경 기업들의 실증 연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국내 최초의 산업 육성 전문단지인데요. 환경이라는 주제는 다른 산업과 틀리게 약간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 공기나 물에 대한 걱정을 하듯이 승진국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발전해 나갈수록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산업연구단지 내 위치한 이 회사는 국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폐플라스틱을 재자원화하는 친환경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폐플라스틱 양은 1인당 연간 200kg 정도. 하지만 재활용률은 60% 미만에 그치고 있는데요. 폐기물로 나오는 폐플라스틱이 60% 미만이 되는 거니까 40% 정도 이상의 폐플라스틱이 그대로 소각로라든지 매립장으로 그냥 보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마이너스 162도의 초저온 파쇄 공법을 통한 그 처리 공법을 하면 효율이 마이너스 93%까지 저희들이 재활용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환경산업연구단지엔 이곳처럼 녹색 산업과 연관된 기업 133곳이 기술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받으며 성장,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환경연구단지이기 때문에 연구에 대한 인프라가 잘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외부적인 어떤 영향이 없이 연구에 몰두할 수가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환경산업연구단지가 창업 벤처 녹색융합 클러스터로 지정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수요 기반의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입주 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환경 창업 대전 운영, 에코 스타트업 지원, 중소 환경 기업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녹색 산업 분야 창업 기업, 벤처 기업의 성장 도모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녹색 성장 환경 산업 육성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설과 기관이 하나로 묶이는 녹색 융합 클러스터. 녹색 산업과 녹색 연관 산업을 융복합하고 그와 관련된 연구 개발과 실증화 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녹색융합 클러스터는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에 필요한 녹색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물리적인 융복합 거점입니다. 특정 녹색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산업의 시장이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산업을 영위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서로 연계하여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서로 모여 있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과학 탄소 중립과 녹색 경제 전환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하며 나아가는 정부의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국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실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명확하게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탄소중립위원회,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탄소중립위원회가 로드맵을 명확히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는 공청회 같은 걸 통해서 국민들한테 널리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이라는 이슈가 이제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탄소 중립이 환경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제 무역 질서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생산 과정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를 100% 공급하는 형태로 아리백을 하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응하지 않고서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이런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이슈를 단순히 기업이나 국가의 업무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국민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할 수 있는 활동들을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정부, 기업, 지자체, 국민 모두의 힘이 모아질 때 목표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참여하도록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인데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부문별, 연도별 계획을 마련해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